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수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남자 김현욱입니다. 자, 만약 내가 사는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제한된 땅이 전체 면적의 48%,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화천과 양구, 철원 등 접경 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방개혁과 군납 경쟁 입찰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데요. 과연 내년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 접경 지역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지금 지원 방송에서는 강원도의 자치발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힘을 함께 모아주실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스위스를 꿈꾸고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화천, 양구, 철원의 두 분의 군수님 그리고 한 분의 부군수님까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뵀는데 너무나 푸근한 인상이시고 근데 또 아까 들어보니까 운동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전에도 자주 뵀었는데 화천의 최문순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네, 똑같으세요. 제가 5년 전에 뵀는데 인상도 더 좋아지셨고. 자, 그리고 이분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비 같은 멋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인상, 서글서글한 인상을 갖고 계시네요. 양구의 서응원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년이 젊어지는 곳 양구군수 서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10년이 젊어 보인다. 네. 예. 군수님도 그러니까 원래 나이보다 좀 10년이 젊어 보이시나 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 많이 젊어 보이죠? 그리고 뵙게 한 50?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자, 끝으로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이십니다. 예. 접경 지역 군수님들은 다 이렇게 부군수님을 인상 좋은 분들만 뽑으시나 봐요. 예. 신인철 철원 부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철원 부군수 신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잘생기셨어요. 화면빨을 또 잘 받으시네요. 보니까 또 세 분 중에서는 신인철 부군수님이 신인인 셈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생방 즐기시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화천, 양구, 철원 주민들이 지역에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준우 PD와 제작진이 2주간 발품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그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고열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포천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아과 전문의? 놀거리가 너무 없어. 도시 가보면 다들 잘 노는 막 그런 좋은 시설 좋은 곳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뭐 외부 인구 유입이 될 만한 그런 게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바라보고 있는 건 군 가족인데 사실은 근데 그 군인 가족들은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어서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게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편의 시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공무원 말고는 일자리가 없어요. 이거 공무원 뭐 은행 이런 데 말고는 공공기관 말고는 일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여기가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학부모로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게. 군부대도 하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으시는 데도 워낙 많고 이 읍내도 그렇고 다 분위기 자체가 일신연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인구 좀 유입 정책을 많이 잘 펴셨으면 좋겠다. 환경적인 규제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쪽 그린벨트 그런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와가 살았으면 인구가 좀 늘어나고 발전이 되겠지. 노인네들만 남았으니. 군인분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인구도 들어오고 벌어먹을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묵이라도 하나 먹고. 그럴까? 아니. 아유, 참 인심도 좋으십니다. 예, 어묵 드시고 가라고. 예. 자, 이렇게 접경 지역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 개혁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큰 축이 이제 군부대가 해체하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군인들이 있다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뭐 아들을 만나러 오는 부모님들도 있고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경제가 좀 활성화될 텐데 군부대 자체가 이전해 버리니까 이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접경지 인구가 팍팍팍팍 좀 앞으로는 늘어나길 저도 바라면서 각 지역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계실 텐데 이걸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천 그러면은 화천은 산천어 축제며 뭐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 최 군수님, 화천은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대책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안보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보 중요하죠. 안보가 담보되지 않고 네네.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네네. 존립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안보가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 접경 지역 주민, 특히 네네. 화천, 양구, 철원, 인제, 예, 고성 예. 주민들은 네. 여러 가지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70년간 버텨오고 예. 인내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국가 국가를 안보 위해서.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러한 룰이 깨졌어요. 지난 3년간 네.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 개혁으로 인해서 군부대 철수라든지 군장병 유수제 철폐라든지 군납 농산물 경쟁제 입찰이라든지 이러한 서로 믿고 인연할 수 있는 룰이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해서 현재 예, 예. 우리 화천군에서는 네네네. 27사단이 철수된 비행장에다가 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예, 예.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네네네. 인구 유입도 시키고 네. 그런 정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한 적경제라고 해서 기존의 군인 네네네. 기존 군장병의 의정 경제에서 탈피해서 네네. 이제 자적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현재 주거나 교육, 교통, 문화 이런 복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네.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룰을 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울컥하시면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화나신 건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경지역 주민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 나실 만도 한 게 지역 주민을 지금 대변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원 양구 군수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아, 정말로 접경 지역이 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피해만 받고 네. 지금 중앙 정부에서 계속 강요만 당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개혁 2.0으로 해서 2.0 개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사단이 철수를 했어요. 2사단이 철수하니까 결국은 뭐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됐고 네네. 또 지역 경제에 가장 또 의존도가 높았던 게 이제 군부대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제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콘서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군부대 제대군인 정착 제도를 좀 해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한 1억 5천까지 지원금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역시 뭐 출산 장려금이나 균형규청들에게 규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생 모두에게 이제 장학금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좀 시행이 되고요. 또 종일 돌봄 서비스도 좀 저희가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2027년도에 동서고속철도가 저희가 개통이 돼요. 그렇죠. 예. 강원도를 잇는 거잖아요. 네, 동서를.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양구하고 서울 용산하고 63분 거리입니다. 1시간 정도 가네요. 1시간이죠. 1시간이면 완전 수도권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을 우리가 지금 정주 여건도 잘 만들어 놓고 기반 조성도 잘 해서 그분들이 양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데이터 수치로는 양구가 산소 농도가 23%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열대 우림 지역에 하고 똑같은 산소 농도 수치예요. 그러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농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땅 양구에다가 투자하시고 양구로 오시면은 어느 누구도 정말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여신 것 같은 느낌이. 네. 결국은 사람이 많아야.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사과 그러면 대구였잖아요. 네네. 요즘에 양구 사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점점 북쪽으로 와가지고 사과가. 이제 대구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제 양구로 가신 왔어요. 거예요? 네, 양구 쪽으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군요. 사과도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인구 유입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 사과 농사 지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포츠 마케팅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가족과 임원들이 양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서 군수님 죄송한데 말씀하실 때 오른손을 좀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왼손을 움직이시니까 시계가 부딪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철 철원 부군수님, 철원도 뭐가 많아요. 뭐 오대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 그 통일 마라톤 대회도 하고 저 철원은 또 자주 가봤습니다. 사회 보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뭐 지금 뭐 두 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국방 개혁 때문에 접견권이 지금 힘든 건 똑같은 상황인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건 뭐 멈출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자체나 정부가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자체가 한 번에 일시에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아주 완벽히 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저희가 쌀 농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철원은 살아왔지만 쌀 농업 가지고의 한계성도 있고 또 앞으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몇 년 더 간다 하면 지금 몇 년 사이에 그 통계 수치를 보면 저희가 한 1,000여 명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1,000여 명씩 감소하는 거예요? 한 1,000여 지금 명. 보니까 인구가 한 4만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4만 5천, 6천 됐는데 2, 3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 개혁이겠죠. 그러네요. 군부대 공격하니까. 이 국방 개혁만 너무 거기다만 치중하다 보면 뭐 그 이걸 뭐 계속 주는 걸 방치한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부가 지금 뭐 지방 소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주 여건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의 뭐 좀 유출을 좀 막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까? 남는 공간. 뭘로 그러니까 메꿀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소멸 사업과 관련돼서 대형 사업 기금을 철저히 이 세 분야에 좀 이렇게 좀 잘 배치해서 젊은 친구들의 유출 좀 막고 성주 환경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뭐 전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한탄강과 관련된 그 레포팅도 많이 하고 관광 산업이 또 그쪽이 주잖아요. 요즘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고속정이 뭐 인팔로 문들고, 뭐 교통 체증이 나서 정말 20, 30분간 고속정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광 산업을 좀 전체 철원군 산업에 또 활기찬 어떤 동력을 그쪽에 좀 찾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자체는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과연 인구 소멸과 관련된 이 문제는 사실 예견됐던 거 아닌가? 그렇죠. 정말 70년 동안 정부가 과연 적경 지역에 그 많은 규제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재정적인 어떤 확충, 어떤 자립 기반 이런 걸 과연 했는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 군부대가 해체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은 이제 확장성이 제한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알았을 텐데 왜 진작에 그런 거를 대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와서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해서 뭐 상당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소중한 돈인데 그렇죠. 그걸 좀 진작부터 이걸 좀 차근히 계획적으로 우리 소멸되는 또 특히 척빙 지역에 이런 돈과 또 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정말 이 지자체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안겼을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신인철 부군수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생방 처음이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금방 적응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시급히 없애거나 완화하고 싶은 군사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시면은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성원 양구군수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행정에서는 체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 또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아졌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군부대 유유부지에다가 이제는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피해만 또 규제로 해서 피해만 종용했던 부분들은 이제 보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국가에서 우리는 지자체 국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양구읍과 국토 정주면은 양구군의 인구가 80%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내 우리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비행 안전구역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각종 규제로 해서 사실 부분에 5층짜리 건물도 못 짓는 형태가 됐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정비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뭐 해안면 일대 이제 DMZ 우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뭐 통제구역도 많고 제한구역도 많고 군사 규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중첩된 규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내년도 시행되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간절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님께서는 이제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신인철 부군수님. 네,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돼서는 초롱군이 아마 가장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초론이 가장 많이 접해 있죠. 초롱군이 그 DMZ 155마일에 거의 한 3분의 1을 평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을 한 98% 지금. 그래요? 일부는 뭐 지금 뭐 관할 군부대나 국방부통에서 조금 완화는 하지만 아직까지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군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고 있죠. 특히 뭐 또 민통선에 또 마을도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이 한 1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정말 출입도 불편하고 또 우리 천원평야는 또 민통선 안에 많은 지역에서 영농 활동에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민통선 초소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작지만은 매일매일 그분들은 들락날락이 그렇죠.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또 삶의 질도 그분들이 또 시내 좀 나와서 뭐 좀 사가려고 해도 다 초소 거치고 하니까 많은 불편하고 있죠.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보호구역을 이렇게 설정한 걸 보면 우리 그 법적으로 보면은 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는 통제보호구역, 뭐 25km는 뭐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설정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그럼 있군요. 과연 155마일이 다 지형이 똑같냐? 다르죠. 다르잖아요. 서해안 쪽은 좀 평야지대가 많고 동해안은 동해안대도 또 있고 또 산악 지역이 많은 곳도 있고 우리 양구 하천 같은 경우는 산악이 많지만 저희는 대평야가 많은데 어떻게 군사의 작전 개념이 이 똑같게 있는가 이게 그랬을 때 그 우리 통제 보호 구역을 설정한 데 있어 좀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네. 산과 들은 그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 개념도 뭔지 모르지만
다르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회계 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각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군수님. 네. 이제 그 양국 군수님하고 철원봉 군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원도 적경지역 시군이 5개 있고 경기도 적경시군이 5개 있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 원하는 게 달라요. 경기도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 요구합니다. 우리 저 강원도는 대개가 보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 면적이 그냥 아까 저 말씀하신 산악지역. 그거 해봐야 주리 지역 주민들한테 별반 영향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 군사 보호 시설도 중요하지만 군사 시설물부터 철거해달라. 아, 군사 시설물을 없애달라. 그 군사 보호 시설 해제한다라도 시설물이 딱 깔아맞고 못 들어가게 해요.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 화천군에서 8호를 통해서 평화댐을 거쳐서 백암산까지 걷는 케이블카를 준공했습니다. 여기 출입할 때 당초에는 기획할 적에는 작정성 겁도 국방부 합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최근 그 부대 운영하는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 협의받고 했던 거 다 무효예요. 즉흥적으로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수백억 들여서 관광시설 해놓은 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에 크게 저해한다면 저희 반대 안 합니다.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정성 검토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휘관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이 막히고 관광객들 불편 주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했다 해서 뭐가 독이 됩니까? 양구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만 하도적인 부분만 그렇지 실질적 운영하는 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적경 지역 주민들의 힘듦과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 부분이 필요해요. 이거는 연구도 안 합니다. 그저 물량적으로 몇 평방킬로미터 얼마 어디 이전에 기존에 강원도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봐더라도 수십 년간 살던 지역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크게 제재받다는 지역 이제 뭉뚱그려 갖고 몇 평방킬로미터 해줬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 그 지역에 발전되고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국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춤형 국방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저 최 군수님께서는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보니까 지금 한이 많으세요. 지금 할 말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질문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1분 안에 좀 답변해 주시면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유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 군수님께서는 짧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자치단체로 이전한다든지 뭐 관광단지로 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신인천 군수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유유부지가 꽤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40만 평. 뭐 축구 부장을 하면 한 180개 정도. 그 정도의 꽤 큰 부지예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난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유유부지 나간 군부대에다 그 겨울철에 그저 스케이트장을 연명장에다 했어요. 그래서 동계 전국 소년 그 빙상대회를 연 경험도 있는데 앞으로도 뭐 화천군과 같이 똑같이 뭐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뭐 그 지방 이전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정찰병원, 군원 유치 관계, 또 정주 환경을 위해서 뭐 이제 지방 정원이라든지 파크 골프장 뭐 설치.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평야 지역이니까 이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평야 지대니까 군부대 자리가 워낙 또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쓸모 있는 자리고.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 군수님은 아까 그 산업단지 얘기하셨는데 또 땅 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이 유부지 하니까 군부대 떠난 자리 공터가 남고 그거를 아까 양 교수님 무상으로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죠.
현재 국방부 시스템에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국방부 자산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국방부에서 지자체 땅 사유지는 수십만 평방미터를 그냥 쓰고 있으면서 군부대 용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양보 안 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누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유부지 개헌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교환이라든지 아까 무슨 무상 환전이라든지 안 맥혀요. 근데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아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실무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양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특례법에다 담아서 반드시 담아서 이걸 관철시켜서 법으로 제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 이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 교수님 뭐 간단하게 어떤 대책? 저희도 거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화천이나 설안이나 저희 접경 거의 비슷한데 유유부지가 저희도 한 14개 부대 유유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7개 정도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뭐 우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또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이 또 유치하게 되면 저절로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이런 형태를 좀 잘해서 앞으로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접경 지역의 모든 부분을 담아서 좀 건의하고 진행하고 또 뭐 그게 안 되면 국방부나 또 대통령께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접경 지역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 지역뿐만 아니라 2개 지역이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그렇죠. 모아서 좀 계속 전달하셔야겠네요. 지금 저 화천 교수님께서 회장님 하고 계신데 지금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천 교수님 그래서 활동하시네요. 우리가 그냥 단체로 잘 호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법에 이걸 아예 명기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점을 바라실까요?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년 6월 1일 날 뭐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요, 못 들어봤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그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상황만 알고 있어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은 몰라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바뀌는지 내가 잘 몰라서. 난 잘 모르겠어.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거나 인구수도 당연히 많아지지 않을까요? 고속도로도 포천 고속도로도 뚫린다고 하니 뭐 교통도 좋아질 거고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새롭게 도정이 출발해서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부산결리 같이 특별한 게 있어서 관광객이나 산업 같은 게 좀 유치가 돼가지고 인구가 들어오면 희망이지. 접경 지역이라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마 적막함을 많이 여기서 느끼거든요. 접경 지역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사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규제나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 눈치를 안 보고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군사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규제가 아무래도 풀리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훨씬 좀 이득이 많을 것 같아서 강원도가 좀 소외되지 않고 조금 이번에 좀 혁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한 단어나 뭐 키워드로 뭐로 생각하세요? 듣보잡으로 절망이야 절망. 사람이 없어 인구가. 역부족이죠. 필요함. 뭐 큰 관심이겠죠. 마지막 희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자리지 뭐 있죠. 새로운 데는 설레임? 안 되는 건 없고 잘 되겠죠. 뭐. 지역 발전이겠죠. 다른 시도와는 차별성 있는 그런 관광 산업 개발? 막연한 기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왜요? 네? 네, 그냥 웃네요. 마지막에 시민께서. 자,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가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서 진짜로 저렇게 밝은 웃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주민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점을 중심으로 핵심 단어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공개해주세요. 자, 뭐 듣보잡, 절망주의, 큰 관심, 설렘, 막연한 기대, 그저 우찌오, 적경지역, 경제별대, 마른 안에 날벼락, 잘 돼야 할 텐데 마지막에만 일자리 기대, 역부족 지원이 필요해, 자락해나 지역발자 한반도에 스위스 뭉쳐야 산다. 등등등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자, 세 분 혹시 듣보잡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듣보잡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말의 이제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듣보잡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이 중에 저희가 3개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잘 돼야 할 텐데도 있네요. 이거는 옛날에 김영곤 씨 유행어인데, 김영곤 씨, 개그맨 김영곤 씨의 유행어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뭉쳐야 산다. 자, 최문순 우리 화천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행정협의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로서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고 어떤 특례를 공동으로 발굴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일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양이나 이전 거기에 대한 특례를 담고 그다음에 적경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적경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익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례를 좀 담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융통성을 발휘해라. 그렇죠. 담고. 그다음에 적경지역 지역 개발에 군사시설 보호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담아갖고 현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현안이네요, 진짜. 그것만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강원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특례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우원 군수님, 어떤 특례를 발굴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군부대 무상 양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돼야 된다.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양급 서천에 지금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업이나 공장 유치가 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우리가 동면에 있는 이제 상수원 전용 비하댐을 좀 만들었어요. 거기서 돼가지고 그게 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좀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각종 기업들이 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가 친한 형님이 생각해 보니까 양구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한 10만 평 정도. 근데 이게 땅을 좀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래도 농민들에게만 거래가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지금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수원 그 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이유가 저희가 가장 지금 전방에 있는 그 비하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정말 깨끗한 물을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수는 없죠? 양구술은 없습니다. 언뜻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못 들어봤네요. 근데 소주는 있어요. 소주 정도는 있는데 좀 확장성이 좀 부족해서 그러네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신부군수님. 어떤 특례를 발굴하셨어요? 저희는 그 조직 자체를 일찍 그 추진단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3개를 만들었는데 그 적경지역과 관련된 것이 19건,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가지가 이제 주요 쟁점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양구 군수님 말씀하셨던 그 유유지에 대한 공공용 무상, 그다음에 그 절차의 개선. 절차의 개선. 절차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간소화시켜라. 좀 절차를 간소하든. 그냥 줄게. 그럼 끝인데 뭐 이렇게 나머지 해야 될 게 소소한 많은지. 거는 지자체에 아주 이름을 하든지 뭐 승인만 합의가 된다면 그래서 절차를 개해서 속도 유감 있게 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뭐 초등부의 가장 이슈고 현안인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1000원 연장이 되겠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수도권과 저희가 그 교통망이 아주 주축인데 그것이 아직 그 포천에서 끊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연장. 거기서 한 2, 3km 거기까지 1000원만 오면 저희가 수도권 접근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그 타당성이라는 그 부분에 약간 저희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예타. 예타. 적병 지역은
그런 SOC에 대한 사회 기반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특례로 좀 해달라. 예타 면제를 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구리에서 포천까지가 그게 엄청 그 도로가 넓은 걸로 기억하는데. 4차선 고속도로니까. 쫙 뻗어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철원까지 좀 해달라. 그거에 대한 그 타당성, 걱정이 되는 타당성 그런 부분.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획일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좀 지자체장이 제일 많이 아니까 좀 유연하게 주민들과 생활 뭐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좀 하게끔 해달라. 그런 3가지 특례를 주요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문순 군수님께서는 이제 회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그 특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천만의 특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적경지역이기 거예요? 때문에 철원, 포천, 양구, 인제, 고성 적경지역 시군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바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일부 군부대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면서 국방부가 군납 농산물 공급 체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간 부대의 성실히 농산물을 납품한 접경 지역 농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이 키워드처럼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군납 방식이 바뀐 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신봉 군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군도 뭐 군납을 하는 농가가 한 1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화천 군수님께서 그동안 적병 지역과 관련된 군부대 납품과 관련돼서는 아주 화천군이 워낙 농가 수도 많고 규모도 상당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아마 고민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바통을 넘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화천 군수님께서 이걸 아마 마무리해 주실 것 같아서 뭐 부실급식 하면은 그 주체는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실 주체, 그 농가에 대해서 제한을 준다든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한다든지 좀 그 제도 안에서 그걸 좀 개선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냥 거. 다 그냥 아주 그냥 싹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적병 지역에서 그거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들에게는 정말 좌절을 넘어서 분노까지 좀 일으킨 상황입니다. 아마 마무리는 아마 화천 군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를 믿겠습니다. 이제 바통 넘겼습니다. 최 군수님.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현행 우리 농민들이 군납하고 있는 그 국방부 군납 농산물 그 구매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요? 현재 군납은 국방부와 농협이 계약을 합니다. 농협. 국방부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농협은 농민들하고 계약합니다. 지역 단위 농협이 이제 다 하겠죠. 자, 그 계약상을 보면은 농민이 재배한 걸 농협을 통해서 국방부에 납품이 되죠. 사실 이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군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 축산물 빼고 농산물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농협이 군부대 국방부하고 계약한 게 한 금액으로 따져서 104억 원 정도 돼요. 연간. 그럼 104억 원인데 여기 한 260농가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04억 원 중에서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납품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딱 절반입니다. 52억 원뿐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머지 52억 원은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농협에서 전국에서 사서 납품하는 거예요. 또 화나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 사실을 압니다. 농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은 곳이 납품은 되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농민하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뭐가 있다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반만 이 적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농산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반이 필요한 농산물인데 재배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 아닌가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군 그래도 많이 하는 게 260농가가 군납 농사 짓는 게 화천군이 제일 많고 뭐 양구는 제가 뭐라고 만들지만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철원도 훨씬 작고 양구도 훨씬 작습니다. 화천이 제일 많네요. 화천이 제일 많아요. 260농가가 해서 그게 52억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제 공개 입찰 제도로 갑니다. 자, 이 공개 입찰 제도로 가면 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어디랑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하고 공개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도 안 하고 이제 대형 유통업체도 하게 되는데 네네. 쉽게 말씀드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깎겠죠. 깎죠. 깎아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래서 채택되려고.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농가로 가겠죠. 더 싸게 수매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배추 한 포기에 800원 정도에 820원인가 납품을 했어요. 예. 근데 대형 유통업체라니까 얼마에 납품 받냐? 200원대에 납품 받아요. 아이고. 농민들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부분이. 야, 이거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네요. 예, 이거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화천군에서는 전체 국방부하고 권해 중인 것이 예. 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화천군에서 직접 납품하겠다. 그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화천군이랑 군부대가 계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화천군하고 그러니까 군과 국방부 계약하자. 네. 대신 기량은 안 되니 화천군에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네, 괜찮은 방법인데. 유통센터에서 가공할 건 가공해서 화천군에서 농민 거 수매해서 국방부 정해준 단가에 의해서 유통센터에서 그대로 공급하자. 그러니까 좀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MC지만 저는 뭐 중간 입장 아니겠습니까? 들어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양곡법이라는 걸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많잖아요. 그거는 쌀을 그냥 다 사주자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농산물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바로 직접 납품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결되는 모르겠네요. 것이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더 화를 내니까 군수님께서 잦아들으셨네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27사단의 해체가 군부대가 해체돼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군장병 이수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H-레박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에 의한 경제가 유지되던 것이 이제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경 지역 주민들은 왜 화천에서만 적경 지역에서만 포 쏘야 되냐? 포 사격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쏴라. 춘천 시민이 뭐라고 하는지 또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 동상에서 쏴라. 합당한 지적이긴 한데 왜 적경 지역 주민만 포소리 듣고 살아야 되냐? 근데 왜 혜택은 안 주느냐? 그러면 보살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어린애들도 심부름 시키려면 육관사탕 하나를 줘요. 기브앤테이크인데. 기존에 그 조그만 혜택 주던 것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경 지역 주민들이 동료가 됩니다. 군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를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성 사복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의 석단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죽겠으니까 그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일대가 보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적경지역 화천 주민들이 잠깐만 포사격 훈련을 하지 말라고 6개월간 시위해서 6개월 동안 포사격 훈련 못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9월 달에 군부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장 앞에 가서 시위해서 쓰레기 못 버렸습니다. 이런 민심이 변화가는 것을 이거는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는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적경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좀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보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서군수님께 시간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났습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군납 농가가 한 60여 가구에 연 한 65억 정도가 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부터 이제 완전 경제 입찰로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100%에서 70%로 줄여서라도 해준 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전시 중에도 이게 완전 경제 입찰로 부식 납품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유사 상태는 지금 막 좀 달라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말 전시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군부대에서 훈련하고 진행하는 건데 모든 것이 포커스를 전시로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에서 70%로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전시 상태에서는 과연 이런 그 군납을 어떻게 납품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수께서 워낙 잘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부대 접경 지역이고, 그죠? 그러니까 북한과 대치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어떻게 농수산물 같은 거, 네.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다 네, 포함해서 네, 네. 어떻게 공급할지를 평소에 네. 연습 삼아 트레이닝이 안 되면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예,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써라. 당연합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자, 이제 너무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반도의 스위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 말 그대로 이 지역이 이제 고산지대도 많고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워낙 청정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반도의 스위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이번에 1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최 군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한반도의 스위스 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다. 이루어지기가 어렵단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강원도의 적경지역 시군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네네. 물론 이제 양양, 예. 고성 예. 뭐 그쪽 삼척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경지역에서는 꿈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도 불가능하다. 말씀드렸겠지만 군사시설 보호법, 그때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포사격 소리, 이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네. 적경지역 주민들 군부대 위주 경제 정책이 와야 되고 있는 이 판에 무슨 스위스입니까? 스위스는 그러네요. 괜히 미화시킨 거예요. 적경지역 주민들 힘듦과 어려움을 희망고문 하지 말아라. 예,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강하게 지금 질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원 군수님. 네, 저희들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안보 관광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두타이나 제4땅굴, 뭐 을지 전망대를 활용해서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이제 완전 경쟁을 갖고 관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에 대한 많은 해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스포츠 마케팅 플러스 관광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과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착한 여행으로, 착한 관광으로 자리를 정착이 된다면은 아마 스위스보다도 더 좋은 국가의 어떤 관광 타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군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을 좀 찾아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관광 산업은 저희도 8호를 통해서 평화했던 가고 그 백안석 개별가도 있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적경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적경적 주민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자들의 정책 입자들이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봉 군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스위스 한반도의 스위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전 스위스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 산이 많은가요? 네, 산이 많다 그래요. 저희 천안은 평야지대가 많고 워낙 광활한 평야지대고 이제 정말 갑자기 웃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유네스코가 그 인정한 그 아주 빼어난 이제 한탄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탄강을 관광 특구로 어떻게 좀 개발하시면 좋겠네요. 요즘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주상절리. 그 인근에 또 꽃밭,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탄강 주변, 고속도로 주변은 정말 인파와 주차장으로 거의 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원 지방자치가 되고 그 이전에 우리 수복 이후에 천안 행정사에 정말 70년 만에 처음 저희가 겪고 아주 구경하는 정말 즐거운 비명 아닌 비명을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버스 생태숲 이런 부분과 생태숲. DMZ 내에 또 우리 일제 강점기와 또 그 근대사를 하면서 6.25 전쟁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생생한 현장. 그다음에 1100년 전에 우리 태봉국의 그 수도였던 우리 천안에 그 모습이 그 잔재가 있습니다. 태봉도성에. 그건 어떤 DMZ와 생태와 우리 한탄강 요 자체를 삼각벨트화해서 천안의 관광을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8대 민선 오시면서 제1성이 한탄강의 기적을 이루겠다. 한탄강의 기적. 근데 아마 이 삼각벨트가 조성이 돼서 오픈이 된다면 한탄강의 기적이
천원군 관광의 기적으로 이게 더 확장돼서 나가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에서도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다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여쭤볼 건 많아서 준비한 코너 Yes or No! 빠밤! 자, 여러분 앞에 놓인 Yes or No 팻말이 있습니다. 세 분 앞에 팻말 보이시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에 맞춰서 yes or no를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근 북한의 도발로 안보 관광 불안하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일치하셨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저는 최 군수님은 답을 알 것 같아요. 솔직히 국방부에 서운하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세 번째, 접경지 인구 증가. 솔직히 그림의 떡이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서 군수님만 예스 하셨고 나머지는 노. 그림의 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네 번째. 강원 특별자치도가 돼도 규제 완화 어렵다고 본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지금 최 군수님은 세모죠, 세모. 중간 세모를 드렸어요. 동그라미 X라고 치면 세모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일단 주관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는 네모에 달려있다. 간단하게 여기다 네모를 채우신다면 자, 먼저 최 군수님. 규제 완화에 달려있다. 규제 완화에 달려있다. 서 군수님. 서 군수님. 네. 강력한 권한 이양에 달려있다. 강력한 권한 이양에 달려있다. 신부 군수님. 강원도의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강원도의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세 분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규제 완화에 달려있다. 강력한 권한 이행에 달려있다. 그리고 강원도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잘 알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 규제 완화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세모는 무슨 의미죠?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제가 좀 많이 읽어보고 공부 좀 했습니다만은 특별자치도가 돼갖고 특례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다 다 이원시켜주고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거 다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 공무원 사회가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제주도 지사님께서 TV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본데 힘든 거 제주도에서 받아갖고 좀 고민해요. 오영훈 지사님. 힘든 거 받아 좀 고민하시고 또 해달라는 거 제대로 안 되니까 몇 차 가서 특례법도 개정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역량을 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부터 어서 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딴 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서 군수님 시간이 없습니다만 왜 아까 그림의 떡이다를 예스로 드셨는지 이유를 잠깐 듣고 갈게요.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접경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아직 안 풀리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외치고 또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대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부대하고도 충분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또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균형 발전과 접경 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접경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어느새 생방 시간이 다 돼서 이슈워드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눈 접경 지역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뇌리에 확 꽂힐 수 있도록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노래 가사 등 뭐든 좋습니다. 이슈워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입니다. 자, 먼저 최문순 화천 군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슈워드 뭡니까? 공정. 공정. 적경적 주민이나 적경적 후방의 주민이나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인권, 똑같이 취급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이 키워드도 공정이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서응원 군수님, 이슈워드는요? 미래. 미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인철 철원부군수님. 네. 저희 천군의 요즘 화두가 한탄강의 기적입니다. 한탄강의 기적. 오늘 접경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 화두기 때문에 좀 접경 지역의 기적. 접경 지역의 기적. 자,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시겠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다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세 분이 갖고 계신 의견이 많은 강원도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접경 지역의 고민이 이렇게 깊다는 걸 아마 오늘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하면 투게더라고 입을 모아 주십시오. 자,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